네, 안녕하세요. 지금 눈도 오고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만 있기 힘들 텐데요. 집에 있으면서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시법 중에서도 특히 등기법 중요한 내용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죠. 이것이 바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죠. 등기부를 개설시키는 등기,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 이제 보존 등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390페이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 봅니다. 지금 우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존 등기 끝나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소유권의 주체의 변경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요, 그 바로 밑에 있는 390페이지에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오른쪽 보시면 뭐 거민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것인데 그 이외에도 상속, 유증, 수용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등기 절차 총론을 통해서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았죠. 따라서 이 시간에는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제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391페이지 보시면은요, 가장 먼저 상속 등기가 나옵니다. 자, 상속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자, 이제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한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자, 사망을 했는데 갑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으로서요, 자식만 있어요. A, B, C 세 명이 있습니다. 사망하면은 이제 자식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져요. 이제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직계비속 자식들이 이제 1순위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A, B, C는요,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요, 등기 없이도 바로 취득을 해요. 즉, 갑이 사망했을 때 등기 없이도 바로 이 사람들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등기 없이도 취득은 하지만요, 처분하려면은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또 지금 당장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좀 미리 좀 등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또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그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제 이전 등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이미 등기된 것을 전제로 하고 보존 등기된 것을 전제로 하고 소유권의 주체가 변경이 되면은 이전 등기라는데, 만약에 이 토지가 아직 등기 기록이 개설되기 전이에요. 아직 등기부가 없어요. 자, 등기부가 없다, 미등기 토지였을 경우에는 이때 미등기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이것은 보존 등기의 문제예요.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등기 토지였으면은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보존 등기 시간에 공부를 했죠. 최초로 누구 이름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누가 신청하느냐는 지금 보존 등기 당시의 소유자, 소유권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갑은 사망을 했죠.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다고 하더라도 갑은 사망을 해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는 상속인들이 소유자죠. 따라서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상속인 명의로 이제 공동 소유하는 보존 등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지만은 그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직접 자기들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이때 물론 이제 지분을 기록하겠죠. 3분의 1씩 소유한다라고 직접 보존 등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미등기 부동산이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의 문제고요. 만약에 이 토지가 이미 등기가 돼 있어요. 갑 앞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전 등기의 문제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전 등기를 하느냐죠. 그러니까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상속인들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 일자를 적지 않지만 그 이외에는 다 등기 원인 일자를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원인 일자는 제가 생략했는데 원인 일자는 상속하는 날, 상속이 등기 원이니까 원인 일자를 적어요.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그럼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언제겠어요? 갑이 사망한 때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 원인 일자는 갑이 사망한 날,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적게 됩니다.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데 어떻게 이전 등기를 하겠어요? A, B, C가 공동 상속을 했죠. 3분의 1씩. 그래서 등기는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책에서요. 391페이지 하단 보시면은 상속 등기가 없어도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은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되고 이때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있어서 자, 신청에 있어서요. 원칙적으로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여기가 이 사람들이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갑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갑이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했으니까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상속인이 3명이 있으니까 상속인들의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상속인들의 공동 신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공동 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할 때 우리는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인데 등기 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는 게 아니죠. 등기 권리자들이 신청해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들이 단독 신청한다. 다시 말해서 상속인들의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지 상속인들의 공동 신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인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지 상속인들의 공동 신청이라고 하잖아요. 단독 신청은 등기 권리자 측이나 등기 의무자 측이 일방적으로 신청하면 단독 신청. 권리자 측과 의무자 측이 함께 신청하면 공동 신청이니까 우리는 상속인들의 단독 신청,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요. 그 등기 권리자들이 얘들이죠. 상속인들이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고요. 상속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책에서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러면은 이 상속인들 A, B, C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만약에 A는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해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B, C는요. 상속 등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거부를 해요. 난 하기 싫어.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A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이렇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가 됐다고 하면요. 이 등기는 A가 3분의 1 소유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실체 관계에는 부합을 해요. 부합을 하지만 우리가 등기부만 놓고 봤을 때 상속이라는 것이요. 전부 상속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일부 지분만 상속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는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하 시간에 공부했던 게 있죠.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에서 보상용 했죠. 그래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 이 세 가지는 지분만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고 항상 전부에 대해서 즉 지분의 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A라는 사람은요. 자기 3분의 1 앞으로 3분의 1을 자기 앞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분만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가서도 B씨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혼자 가서도 항상 전부에 대해서 자기 지분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B는 C는 신청하지도 않았죠. A라는 사람이 혼자 가서요. 전부에 대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지분만은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도 전부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전부에 대해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나와 있는 경우죠.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은, 뭐 전원이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은 혼자 가더라도 언제나 전원을 위하여, 즉 전원 명의로. 우리 법에서요, 뭘 위하여 이러면은요, 명의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대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현명을 해야 되죠.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이때 현명이라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여라.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여라. 그 위한다는 게 뭐냐? 본인의 명의로 하라는 거죠. 본인 명의로. 그러니까 위하여 그러면은 명의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전원을 위하여, 즉 전원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즉 지분 전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지 각자는 자기 지분만에 대한 등기 신청은 안 됩니다.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원 명의로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지분만에 대한 등기 신청은 안 된다. 상속 등기는. 자, 밑에 첨부 정보는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거기 첨부 정보에서요. 상속 증명 정보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상속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상속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리고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전원 명의로 해야 되지, 지분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유증. 자, 밑에 유증의 개념이 있는데요.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그래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그런데 일반적인 증여는요, 계약이에요, 계약.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약 그러면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요, 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은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상대방한테 증여한다고 했다고 혼자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만이 상대방의 권리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독행위라는 것이 있죠.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는 다시 둘로 나누죠.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 없지만 적어도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도달은 해야 돼요. 이것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보통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내가 아무리 취소를 해도요,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어요. 승낙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서 도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의사표시하면 바로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유언은요,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유언을 합니다. 자, 유언을 할 때요, 을한테 뭘 가져라, 유언으로 증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은 을에게 줘라라고 유언을 하는데요. 유언할 때 이 사람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승낙 필요 없고요. 자, 유언장을 쓴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꽁꽁 숨겨놓죠, 유언장을. 이 유언장이 을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낙도 필요 없고 도달도 필요 없어요. 유언은 이 사람이 유언을 한 다음에요,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 유언의 효력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하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승낙이나 도달 필요 없이. 그래서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그러면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행위, 이것 또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언의 그 개념, 유증의 개념이 있죠. 밑에는. 자,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자, 그럼 유증에 따라서요,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 절차를 보죠.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는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유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갑에게는요, 상속인이 있습니다. 자식이 한 명 있어요. 유일한 상속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데 그냥 사망하면은 갑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처분하려면 이제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이고요. 근데 상속인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을 합니다. 유언으로 증여, 즉 유언장을 써요. 근데 유언장을 쓰는데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갑이 X 부동산, Y 부동산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요, 이 사람이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 부동산에 대해서, 내 두 개 부동산에 대해서 3분의 2는 A한테 주고 3분의 1은 B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유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유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X는 A한테 주고 Y는 B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좀 틀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요, 자, 유증이라는 이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은요, 갑이 사망하면 X도 3분의 2, Y도 3분의 2를 취득하게 되죠. 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승계하는 것,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포괄승계라고 하죠. 포괄승계. 저 밑에 있는 것은요, 하나의 유언에 의해서요, A는 하나의 권리가 취득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할 때는 우리는 특정승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는 포괄승계예요.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권리를 취득하니까. 밑에는 특정승계가 되죠. 근데 포괄승계나 특정승계가 유증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포괄유증, 밑에 있는 것은 특정유증이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부터 보시면요, 자, 이건 포괄유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괄유증은요, 상속과 유사해요. 상속과 동일한 건 아니지만 상속과 유사해가지고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취급해요. 따라서 포괄유증은요, 이 유증자 갑이요, 사망을 하면은 등기 없이요, 바로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수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증을 받았다, 수증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증자에게요, 바로 귀속이 돼요. 즉 등기 없이도 바로 수증자가 물권을 취득한다. 즉 물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없이 바로 취득해요.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특정승계는요, 증여와 유사해요. 증여와 유사해서요, 등기를 해야만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특정승계죠. 특정승계는 유증자가 사망한다고 해서요, A라는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 A는 채권적 효력만 발생해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필요하고, 포괄유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 바로 물권이 귀속이 됩니다. 여기 좀 틀려요. 효력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에. 그래서 그 내용이요, 밑에 우리 책 392페이지 보시면 특정유증과 이제 포괄유증을 구별해가지고 이제 구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도요, 우리는 이전 등기를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고 해보죠. 미등기.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요, 갑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유언장을 쓰고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등기 상태면은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항상 미등기면은 보존 등기예요. 그럼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죠. 자, 보죠. 보존 등기를. 만약에 최초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를 한다 할 때요. 자, 그러면 갑은 사망했잖아요. 갑은 사망했으니까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상속 시간에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 보존 등기 당시에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보존 등기는. 자,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자, 갑이 사망을 했어요. 유언을 하고 유증을 하고. 그러면은 이 X 부동산, Y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상속인이 취득합니까? 아니면 얘들이 바로 취득을 합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얘들이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X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X 부동산은 A가 지금 3분의 2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A, B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얘들이 현재 소유자예요. 상속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못하고요,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특정 유증은 이야기가 달라요. 자, 특정 유증은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요. 특정 유증을 했을 때 X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겠습니까? A가 소유해요? 아니면 상속인이 소유해요? 자,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A는 지금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상속인은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갑이 사망하면요. 일단 이 물건은 수중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지금 현재는 상속인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상속인이 소유자고 A한테 이전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A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상속인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상속인이 소유자죠. 상속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증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겠죠. 만약에 미등기 상태에서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하느냐? 포괄 유증이었을 때는 수중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지만은 만약에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 먼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요. 이해가지고 수중자 A 앞으로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자, 요 내용이요. 393페이지 오른쪽 보시면요. 방법에서 두 번째 칸에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이 이루어졌을 때는 과연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이때는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된다고 했죠. 자, 먼저 특정 유증은 어떻습니까? 밑에 거죠. 특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먼저 귀속이 되다 보니까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수중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보존 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합니다. 자, 그러나 밑에 있는 포괄 유증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하면 수중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중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증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요. 보존 등기는 특정 유증이냐 포괄 유증이냐에 따라서요. 보존 등기 명의이 틀려져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존 등기 명의이 틀려진다. 수중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제 보존 등기 내용은 이제 다를 거예요. 만약에 이미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증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X, Y, A, B 이제 사람도 두 사람이고 물건도 두 개니까요. X하고 A만 놓고 이제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미 등기된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이전 등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A한테 포괄 유증을 했어요. 이제 X 부동산 3분의 1 포괄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인으로는요. 을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포괄 유증은요. 등기 없이 바로 수중자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포괄 유증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상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상속인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사망했을 때 A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다만 A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A는요, 자기가 직접 자기 명의로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속인에게 넘어가질 않으니까. 그럼 이때요, A는 3분의 2만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3분의 2의 지분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이렇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요.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 딱 세 가지라고 했죠.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지분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유증은요. 논리적으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상속은 지분만에 대한 상속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증은 갑이라는 사람이 유증을 하면서요. 전 재산을 유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3분의 2만 유증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증은 지분만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지분만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는요. 항상 자기 지분만 가능하지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상속 같은 경우는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지분만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는 그때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가능하지, 남의 지분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죠. 자기 지분만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 책에는 없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기본서가 나오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유중을 원유로 이전등기 할 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유중을 해버려요. 3분의 1을 유중한다든지. 그러면 상속인은 굶어 죽게 되네요.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으니까. 자, 그래서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족법에서는 유중을 제한을 합니다. 전 재산을 이렇게 유중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요. 그래서 항상 상속인에게 남겨줘야 될 부분을 남겨주고 유중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때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부분을요. 유류분이라고 해요. 유류분. 반드시 상속인에게 남겨줘야 될 부분. 남겨놓고 유중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유중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유류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상속 지분의 보통 2분의 1 정도가 유류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1을 만약에 유중했다는 것은요. 상속인에게 2분의 1을 안 남겨놓고 유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에 대한 우리 민법을 위반하는 유류분을 침해한 유중에 대해서 이런 등기도 가능하냐라는 것에서 일단요. 유류분은요. 상속인이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는 상속을 하지 않겠다. 유중을 그 뜻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유류분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유류분을 침해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리는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책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은요. 기본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유중자로부터요. 상속 등기 하지 않고요. 수중자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됩니다. 갑에게서 A에게로. 자, 그러면 이때 이 등기 A 앞으로 유중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요. 갑은 사망을 했잖아요. 갑이 사망했으니까 유중을 받은 수중자가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하느냐? 유중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독 신청은 아니고요. 만약에 유중이 없었으면요. 이 부동산은 상속인이 취득할 거였어요. 그래서 유중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사망한 갑이 아니라 상속인이 권리를 잃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권리를 잃게 되는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공동. 자, 그래서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A라는 사람이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A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등기 의무자는 갑은 될 수가 없고요. 그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물론 유언 집행자를 따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유언 집행자를 따로 두지 않을 경우에는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의무자가 되고 그다음에 A라는 사람이 이제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괄 유중에 따른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수중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다만 그 등기는 수중자가 단독 신청한 것이 아니라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특정 유중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냐? 자, 특정 유중을 보죠. 특정 유중. 자, 특정 유중도요. 자, 갑 앞으로 이미 등기된 상태에서 특정 유중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특정 유중, X를 특정 유중을 하고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 있으면요. 이때는 특정 유중은 A는 등기 하위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누구에게 귀속돼요? 먼저 을에게 먼저 상속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하게 되면요. 일단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일단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을 앞으로 상속이 먼저 되죠.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먼저 을이 을 앞으로 이전되게 되고 그 다음에 A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3해가지고 A 앞으로 유중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럼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이렇게 변동이 돼요. 포괄 유중은 갑에게서 A로 바로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직접 그냥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특정 유중 같은 경우는요. 바로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을 앞으로 먼저 귀속이 됐다가 그 다음에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권리의 변동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권리의 변동 과정 그대로 만약에 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유중은 갑이 했습니까? 상속인 을이 했습니까? 갑이 유중을 했죠. 갑이. 근데 등기부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 상속을 원유로 이전된 다음에 을이 A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어떻습니까? 실체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시켜버리죠. 따라서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요. 등기는 권리의 변동 과정 그대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등기 원인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요.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해요.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하고요. 갑에게서 A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갑이 A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상속인 유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도요. 상속인에게 먼저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요. 수증자 명의로 직접 또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은 사망했으니까 A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사망했네 해가지고 A가 그러면 단독 신청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괄 유증과에서와 마찬가지로요. A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을. 상속인.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물론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즉 동일해요. 즉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유언집행자나 그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A가 등기 권리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을 했을 때와 특정 유증을 했을 때와 등기 절차는 동일해진대요. 우리가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을 했을 때는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는 틀려졌어요.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수증자 명의로. 그 다음에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기 때문에 좀 틀려지죠. 그러나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유증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특정 유증을 했던 포괄 유증이 했던 등기 절차는 동일하죠. 왜요? 특정 유증 같은 경우도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하다 보니까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에 있어서 등기 방법이 동일해진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생략하다 보니까 즉 유증자에게서 수증자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고 둘 다 공동 신청이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책에 있는 내용으로.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이전 등기니까 자, 공동 신청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이전 등기는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불문하고요. 유언 집행자 위에다가 또는 상속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은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해요. 그래서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유증을 받은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둘 다 공동 신청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유증을 적으면은요, 등기 원인 일자를 적겠죠. 자, 원인 일자는요, 유증의 효력 발생일을 적어요. 그래서 상속은 상속의 효력 발생일, 유증은 유증의 효력 발생일인데, 자, 유언은요,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유증자의 사망일을 적습니다. 그런데 유증을 하면서 그냥 유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했을 때는요. 유언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유증의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된 날 또는 기한이 도래한 날을 적게 돼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일자는요. 이 유증, 등기 원인의 효력 발생일을 적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법에서요. 우리가 미등기였을 때는 보존 등기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는 했고요. 첫 번째 칸에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 해가지고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요. 모두 어떻습니까?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되 그 등기 신청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것이 이제 유증에 따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시간에요. 권리 변동 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걸 또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93페이지 보시면요.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수용. 자, 수용도요, 여러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한 필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수용이 됐어요. 수용하는 사람을 이제 사업 시행자 또는 기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수용이 됐다고 해보죠. 자, 수용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이때 수용을 하면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등기 없이도. 자, 그러면 만약에 저 토지가요. 또 우리가 상속이나 유증과 동일하게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등기가 안 돼 있는. 자, 미등기 부동산이면은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죠. 자,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겠습니까?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요. 기업자 명의로. 즉, 기업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요. 여기가 현대건설이다 그러면은 기업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합니까? 갑은 사망했고요. 아니, 갑은 사망한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용이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기업자가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등기 없이 그 기업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보존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면은 기업자 명의로, 등기 권리자 명의로, 기업자, 사업 시행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 할 때 그 세 번째 나왔던 거죠. 수용을 원유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기업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갑 앞으로.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수용을 원유로 하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갑이고 등기 권리자는 현대건설이다. 기업자니까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하느냐? 수용을 원유로 하는 등기는요. 이 수용 자체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용이 되면 등기 없이도요. 기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원시 취득이에요. 이 사람의 권리를요. 승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깨끗한 권리를 원시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 그러니까 승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요. 갑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갑으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요. 이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해요. 그럼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요. 그럼 빈손으로 와서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요. 수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 소리는 이제 등기 원인, 수용이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수용은 일반적으로 협의해서 수용이 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로서 이제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수용이 됐을 때는 협의 성립이 됐다는 확인서. 협의가 안 돼서 재결,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로서 수용이 된다. 그러면 그 재결서를 가져옵니다. 이것만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용이 되면 보상금 지급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도 가져야 돼요. 보상. 근데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했다 또는 이제 공탁을 했다라는 증명 정보를 첨부해 와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요. 393페이지 있죠. 수용은요, 기업자, 즉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이것은 원시 취득이다 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해요. 자, 그리고 밑에 첨부 정보 해가지고 있죠. 뭐 협의서나 재결서, 또 수용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를 실행할 때는요. 등기 원인은 수용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는 뭘 적겠습니까?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적게 돼요. 수용 효력이 발생한 날. 그럼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요. 언제를 말하냐면요. 협의라든지 재결해서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요. 협의가 됐을 때, 재결이 됐을 때 이때 수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협의 나서 재결해서요. 언제 그러면 수용이 되는 걸로 합시다라는 수용 개시를 따로 정합니다. 이 수용 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등기 원인 일자는요. 수용 개시를 적습니다. 이때 수용이 돼요. 수용 개시. 즉 협의한 날이나 재결한 날, 요 날을 적는 게 아니에요. 이때 수용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 그러니까 재결이나 협의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7월 1일은 수용 효력이 발생하는 수용 개시일을 적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있죠. 수용 개시를 적는다라는 거죠. 그 밑에는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면 직접 보존 등기를 할 텐데 이미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밑에 이제 직권 말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직 수용되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요.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렇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만약에요, 이게 설정된 상태에서요, 이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것이 수용이 아니라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매매. 일반적인 매매예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A의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B의 전세권은 소멸합니까? 소멸되지 않죠. 갑의 소유권은요, 저당권과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소유권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한된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면 승계취득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그럼 이거는 승계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이니까 그 토지를 제한하는 권리들도 그대로 승계가 돼요. 이게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 자, 그런데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수용이 됐어요. 수용. 이건 원시취득이라고 했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용이 됐는데요,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경매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수용을 했는데 저당권자 이걸 경매할 수 없죠. 수용이 됐습니다. 전세권자 나가야 돼요? 전세권자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은요, 이 부동산을 제한하는 모든 권리를 다 소멸시키면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없었던 물건이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만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계취득이 아닌 것들은 다 원시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면 승계취득이지만은 제한된 권리가 다 소멸돼 버리고 새롭게 권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시취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은요, 원시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용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A의 저당권, B의 전세권 다 소멸했다는 것이죠. 수용이 되는 순간요, 바로 다 소멸해 버립니다. 따라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는 과정에서요, 이미 소멸된 이 권리들은요, 등기관이 다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 말소가 있죠. 자, 수용이 됐다는 것은 그 수용되는 부동산을 제한하는 권리들이 다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라는 과정에서 이 소멸된 권리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중요한 말이에요. 직권. 이거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자, 양가로 5번에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수용을 됐습니다. 이렇게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까지 했는데 이 수용이 무효예요.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어요. 수용이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용을 해서는 안 되는 토지까지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용해라라고 했는데 그 인접하는 토지인데 이 토지는 수용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여기까지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무효죠. 수용이 무효예요. 무효니까 어떻습니까?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현대건설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말소가 되면은 갑의 소유권이 복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었어요. 그러면은 수용이 실효가 돼가지고 효력을 상실해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도, 그러면 등기 권리자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현대건설이 그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럼 그 말소 등기도 등기 권리자 이제 갑이죠. 그래서 권리자가 바뀌어요. 말소할 때는 할 때 갑이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갑 말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만 말소할 때는요, 단독으로는 신청하지 못하고요. 갑 말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와 이때는 이제 현대건설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말소할 때는. 그래서 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해서 말소하는 것이지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양가로 5번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말소가 됐으니까요.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직권으로 말소됐던 등기들이에요.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원래 소멸되지 않았어야 될 권리들이니까. 이것은 이제 또 직권으로 말소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이제 회복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우리가 상속, 유증,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봤어요. 사실 실제는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들이 있어요. 항상 예외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서 시간에요. 이제 살을 좀 붙여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인문 강의니까 커다란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예요.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이면 기업자가 직접 보존 등기를 하는 거고, 등기된 부동산이면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 등기의 절차는 등기고려자가 단독 신청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핵심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요, 공동 소유의 등기, 신탁 등기가 있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